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대박플러스 시즌2의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월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이제 좀 많이 기다려지시나요? 조금씩 우리 애청자분들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상에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쉽게 먼저 선취적인 관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대박플러스는요, 저희 각 멘토분들이 각 요일을 책임을 지고 그 기법에 맞춰서 종목을 발굴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겠고요. 또한 종목 상담 같은 경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린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만 하고 끝나면 아쉬움이 좀 도래되겠죠. 내일장 공략하실 수 있는 내일장의 공략주를 같은 기법에 의해서 선취적 관점으로 하실 수 있는 공략 추천주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도 저 월요일의 남자 주쌤 김도영 대표와 함께 신호등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이겠고요. 2611번입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신호등의 기법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신호등의 기법에서 내 종목의 현 위치가 어떤지, 홀딩할 수 있는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종목 상담 게시판과 무료 문자 그리고 다시 전화 상담 쪽에 빠르게 문을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장 좀 뭔가 지난주부터 계속 지루한 장세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속성 이제 몇 거래이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덤덤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아직까지 고점을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필요로 하는 단기적인 눌림 조정, 건강한 조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지만요. 보이는 그대로 대응하자라는 시점과 함께요. 시가총액 상위권들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0.61포인트 상승 마감한 2053.0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승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가장 급했던 물량들은 빠져나갔다. 하지만 매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 강도가 축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3.65포인트 상승 마감한 529.3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환율 시장 최근에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환율 시장에 의해서 시장의 자금 이탈 규모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오늘 1원 40전 오른 1062.19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주포 쪽으로 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일부 매도 압박 부분으로 끝났다라는 건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내일이 그 가장 중요한 선물의 변곡점이 또다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 정도 오늘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서는 일단은 오늘 제가 뭐 몇몇 업종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논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신호등의 입장에서는 고점 매도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업종이 몇 가지가 나왔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말 랠리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연말 랠리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자신있게 희망을 좀 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주쌤의 김도영 대표의 바리스타 오브 신호등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미리 겨울을 대비하자라는 선취적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또는 지경부 보도 일정이라든가 이 내용을 좀 보면 뭔가의 뉴스 먹거리를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 주쌤은 당연히 발굴을 해왔죠. 어떤 거냐면요, 바로 소리 소문 없이 무언가의 압박,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쏠려 있을 때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전쟁을 선포한 게 있습니다. 화폐 전쟁, 자원 전쟁, 그 이후에 또다시 전쟁의 하나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바로 우주 전쟁입니다.
자, 우주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둘씩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요. 짜장면 시키신 분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좀 재미나게 해드릴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데요. 자, 우주정거장에서 저 주쌤과 함께 짜장면을 시켜서 드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빨리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곧 저희가 1인당 1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저렴해지게 되면 우주여행을 한번 가서 짜장면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주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미국 쪽의 내용과 러시아 쪽의 내용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바로 나사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무인 우주 화물선인 시그너스가 국제우주정거장인 ISS 쪽에 도킹을 성공했다. 즉 도킹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온라인 쪽에서만 보고 있다가 오프라인 쪽에서 만나서 서로 악수를 나눌 수 있고 뭔가 스킨십이 즉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착륙을 해서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내용했던 시그너스가 가져갔던 물량들을 좀 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37명의 우주인들이 시장에 그 안에서 우주인이라고 하죠. 먹을 식량과 의복 등 즉 590kg이나 가지고 들어갔는데 착륙을 됐고 도킹에 성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발을 디딜 수 있다라는 거겠죠. 대신 호흡기를 달고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좀 있었고요. 자, 짜장면을 시켰다. 상당히 좀 매력이 있죠. 그 다음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나사 쪽에서 밝혀냈다는 인정이 되는 기술, 이제 우주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과 전반적으로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진행됐던 우주선에 의존해왔던 내용이 이제는 민간 쪽을 통해서 상업궤도, 운수 서비스 계획까지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하, 그쵸. 실적에 가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우주여행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적의 폭발적인 부분이 되겠죠. 지금은 미국에서 발표가 된 내용을 보면 1인 기준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1억 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모든 서민이 대응할 수 있는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길은 아직 안 열리지 않았지만 분명한 게 누군가에게는 매출적인 규조로 실적을 가시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전쟁이 뭔가가 시작이 됐다는 눈치는 챘습니다.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습관에 있어서 또다시 한번 계좌를 빵 터뜨릴 수 있는 저 우주까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미국이 우리가 참 지겨웠던 내용이 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셧다운, 즉 미국이 발목을 잡았죠. 셧다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 일부 폐쇄 같은 거 해결이 됐고 FOMC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과 실적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준비하는데 이번 주 미국 얘기 살짝 해드리면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쪽 IT 쪽이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그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이 좀 아프네요. 자, 방산업체들이 이 셧다운 쪽에 미국의 지수가 우상향을 할 때 주도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셧다운과 무관하게 미 의회에 의해 책정된 자금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받을 수 있는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를 우상향하는데 이들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우상향이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방산업체와 우주항공, 우리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 국가불능사 농업국가이긴 하지만 무기를 통해서 최대 국가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손실분도 만회가 되었다. 미국의 전투기 엔진을 생성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 다우존스를 보시는 데 있어서 종목의 흐름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역설되고 있거든요. P&W, 프렛 앤 휘트니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우상향이 왔고요. 헬리콥터 업체인 시코르스키도 우상향이 좀 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 업체가 갖는 오티스죠. 자, 오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엘리베이터인데요. 이 오티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발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당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용에 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미사일을 생산하는 레이시엄과 스텔스 폭격기 등이 생산하는
노드롭 그루먼도 우상향을 가져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셧다운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방산 쪽에, 즉 우주전쟁은 소리 소문 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죠. 우리 일상에서는 아직 뭔가 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호등이 있고 주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미 벌써 오늘 꿈틀거렸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하면 현대상사가 상장되는 상사가 지분을 좀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시겠지, 전동 차량에 대한 그 전동 부분을 해외 쪽에 매출을 많이 들이고 지금 KTX 산천인가요? 부분도 이제 현대로템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현대로템이, 잘 들으세요. 아마 힌트가 되실 건데 10월 30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미 공모가는 확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쟁률이 무려 최대 IPO죠. 최대 지금 기업 공개 쪽에서 아마 올해 기준의 마지막 기준에서는 대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000원 밴드 쪽에서 10월 30일 날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지금 해외 쪽에 수주를 하고 있는 전동 차량에 대해서 기기들에 대해서는 차량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들고 있어요. 현대상사를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직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관점에 얘들이 현대로템이 잡은 건 뭐냐면, 자, 우주 사업과 미래 무기의 개발을 박차하겠다라는 겁니다. 방산에서 금맥을 찾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 현대로템이 야심차게 무인과 유인을 이용해서 앞으로 먹거리를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8년도, 아직은 먼 거리긴 하지만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요건 R이랑 5호를 통해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마진을, 실적을 가미시킬 수 있는 그 기술력을 2단계 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내용을 좀 보면요. 자,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자, 우리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은 거의 레드오션에 가깝죠. 기존의 사업에서 서로 중간에 샵인샵과 서로 싸움을 붙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가는 시장인데요. 하지만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죠. 지금까지 카더라, 테마였었죠. 전체적인 기술이 있고 실적이 가미되는 기업들이 그닥 없었습니다. 나로호 때도 그랬었고요. 아리랑 때도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블루오션이 되고는 우수 발사체 부분, 추진체, 발사체, 다양의 소재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미래형 무기체제까지 분야. 자, 미래형 무기체제는 뭘까요? 우리가 북한 얘기 나오면 많이 접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얼마나 단거리를 미사일을 쏠 수 있는지, 아니면 장거리를 쏠 수 있는지. 지금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대구나 부산에 계신 분들 저에게 사랑의 큐피트를 빵 쏘셨을 때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고 자체적으로 이제 우주 전쟁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또 하나 잡아야죠. 정부에서 과연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네요. 정부는 우주 개발과 관련해 순수 우리 기술로의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등 우주 경쟁 개발에 독립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것이 R이랑 5호 이후에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큰 파이 쪽으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이 신먹거리로 잡히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내용에서 이것이 바로 먼 내용이긴 하지만 중간에 테마를 볼 수 있고 타이밍을 적소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지구 저궤도의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이미 정부와 함께 현재 몇몇 기업들이 이 기술 연구 개발의 1단계를 넘어서 2단계로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력 좀 발산되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가요? 라고 주쌤에게 묻는다라면 나오네요. 분명히 탈락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대한항공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여객과 화물의 운송 쪽에 집중력이 가 있지만 방산 쪽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체크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원중공업,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기술력 제대로 인정받지는 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M&Nings,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항공우주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한화하면 주가가 잠시 뒤에 신호등에서 상당히 보여드리겠지만 강한 급등세가 왔지만 원래 주력은 방산 쪽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성장 먹거리로 바뀌면서 자체의 체질 색깔이 바뀐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방산 쪽에서 안정적인 기술력과 매출을 가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자, 전반적으로 일단 신호등을 보기에 앞서서 수혜주들을 찾아볼게요. 앞에서 한국항공우주, 그쵸? 자, 그냥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국내의 유일한, 해외는 많지만요, 완재기가 뭐냐면요. 자, 저와 우리 이승아 FD님인가, 또는 우리 이유리 AD님과 함께 저희가 돈을 모아서 한 대를 삽니다. 그러면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는 거를 완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재기 쪽을 생산하는 기업이겠고요. 다음 대한항공 말씀드렸잖아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제작, 그리고 군용기의 성능 개량 및 위성체 무인기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송적인 수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쪽으로 우주항공 쪽으로는 기술력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집약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분리한 부분도 이 부분의 가시 영역권을 조금 염두에 둔 미래를 위한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한화는요. 기계와 항공 쪽에 관련된 방산 산업을 영위합니다.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원래부터 한화는 이쪽에 주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룹 쪽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방산은 분명히 놓을 수 없는 매력 덩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정부와의 밀착 관계가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카본 최근에 잘 가죠. 예, 맞습니다. LNG선 쪽으로 해서 소재 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분명히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본행, 즉 상당히 이 로켓 발사나 우주항공 쪽으로 가는 데서 열전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드는데 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소재 쪽을 가지고 제대로 납품을 해서 실적이 가시될 수 있는 부분이 한국카본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보면 이제 잘 아십니다. 한양 ENG, 비트로테크, 그 다음 퍼스텍, 그 다음에 한양 ENG 때문에 한양 디지텍, 그쵸? 한양 ENG와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관련 GPS 기술 보유하고 있는 쪽에 지분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테마가 형성이 되고요. 비트로테크와 비트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 소재 쪽의 일부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테마군을 형성합니다. 자, 테마의 위치가 오히려 난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됩니다. 거래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요. 거래가 없지만 KSP를 살짝 잘 보셔야 될 흐름입니다. 개별주 성격이긴 하지만 거래가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면 KS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우주전쟁 수혜주를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종목을 찾아봐서 과연 이 종목군들 쪽에서 우리가 신호등의 모습상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볼까요? 바로 한국항공우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가장 많이 얘기했을 때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신호등의 모습상에서 놓고 보면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신호등에서 올라탔죠. 캔들이 밖에 있다가 악셀레이터를 받는 녹색 등에 들어오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탈 나오면 단기 트레이딩. 하지만 회사의 체질을 믿고 꿈을 한다면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맞겠죠. 자, 그 속에서 여기서 확정 신호가 뜹니다. 뭐였죠? 신호등에서는 녹색 등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면 악셀레이터의 매수 타이밍이지만 빨간 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만약 대차라든가 공매도를 때릴 수 있다라면 주식 선물을 통해서 때릴 수 있다면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6월 고점 이후에. 뭐냐면 다시 삭제를 하고 정확히 보시면요. 이 기준점에서 녹색 등 안으로 캔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빨간 등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탈이 나와 보니까 조정폭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건 사고와 상관없이 어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신호등에서 잡혔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돌아나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 빨리 땅 가서 내 목표가 또는 이 정도 28,000원대 매수가 잔량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솔직히 저희 투자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현재 기준점에 기술적으로는 좀 더 눌렸다 가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대한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바닥권에서 놀다가 이번에 한진칼과의 분할을 되고 나서 자신의 색깔론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요. 거래 정지가 있다가 이제 빵 떴습니다. 빵 떴는데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뭔가 신호등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어찌 됐건 요거는 더 궁금하시면 샘플러스로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방송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신호등의 세 가지 로직이겠고요. 자, 안정적으로 올라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건 역시 뭐냐면 이 자리라는 겁니다. 33,200원대 보면 중요한 자리점의 지지력이 나왔고 올라갈 준비를 한다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위쪽 상단인 37,000원대 초반부로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주도로가 걸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론이겠죠. 자, 그 다음 한화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제가 앞에서 두 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뭔가 난 잘 모르겠으나 신호등과 다른 색깔이 하나 빵 하고 나타났는데 주황빛깔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호등은 오색 빛깔로 최종 종목에서 그 무지갯빛을 발휘합니다. 당연히 단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잊었던 투자자의 기본 수칙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로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무조건 이 자리라는 거죠. 예, 손절가도 짧게 대응할 수 있고 모아가기도 참 좋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중앙적선에 대한 지지력이 나왔고요. 앞에서 두 종부터 나오죠. 그러면 그 자리를 손절가 잡으면 참 쉽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눌림을 잡으실 분들은. 그러고 나서 캔들이 바깥에 있던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끌고 올라가시면 된다라고 했죠. 현재 기준점에서 녹색 등을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매매 스킬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제가 뭐라 그랬죠? 빨간 등에 대해 캔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전량 차익 실현하면 된다. 빨간 등이 여기 있습니다. 과열적인 측면이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 이런 눌림에서 잡았다? 자, 이건 어찌 보면 신호등을 공부를 완료된 우리 가족들의 목이겠지만 지금 녹색 등을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잠깐 저를 좀 카메라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녹색 등 안에 캔들이 들어가면 매수 일단 하자라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녹색 등의 캔들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들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셀레이터 밟고 올라가는데 시속이 10, 20, 30, 40, 50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의 도래가 됐습니다. 황색 등에 들어올 때 어떡하죠? 악셀레이터 일단 발을 떼죠. 브레이크를 밟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바로 황색 등에 악셀을 밟아서 내 신호를 맞춰갈 건지 스톱을 할 건지 각자의 성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색 등이 필요한 거겠고요. 그 다음 뭐죠? 빨간 등이 오는데 악셀 밟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잘생긴 장동건의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저도 장동건 정도는 아니지만 어디가 그렇게 빠지진 않는데요. 빨간 등이 됐을 때 안에 캔들 자체가 빨간 등에 근접하거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단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을 보면 하나 같은 경우 보여 계신 분들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39,400원을 깨게 되면 종가상 이 한화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 하나를 받을 준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9,400원 깨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한국카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 목을 계속 침을 되새기는 게 상당히 거부감처럼 들으실 때 그건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역시 같은 캔들입니다. 바깥에 있던 게 캔들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황색 선에서 닿자마자 여기서는 일단은 앞에서 마치 사는 관점이라면 여기서는 매도의 관점이겠고요.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유지상 지금 녹색 캔들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녹색 신호등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8,700원대 초반부를 깨지 않는다면 들고 가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우주항공과 엮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LNG선과는 중공업과 엮여서 가는 본회의죄 기술력을 인정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것은 LNG선과 함께 밀접한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집약형 기업 중에 하나다.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테마고 개별주 성격이지만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한양 ENG입니다. 한양 ENG는요, 상당히 바닥권에 기다가 역시 여러분들 저의 개점으로 보면 응집이 되었고 지지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종가가 바로 신호등에 빨간 등에 붙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분들 테마성과 개별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량 거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7,600원대를 빠르게 올라타야지만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신호등에서 빨간 등을 올라타야지만 이게 크로스가 나면서 우상향을 갑니다. 그러니까 7,600원 올라타면서 종가상 지지력이 나오면 아, 시세가 이제 분출할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쪽으로 비츠로테크입니다. 앞에 한양 ENG와 마찬가지로 비츠로테크 역시도 일단 기술력은 우주항공지 일부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술력이 아예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조차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 ENG보다는 느립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현재 지적이 나오지만 저라면 비츠로테크보다는 개별적으로는 한양 ENG를 매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기사 속 종목을 발견한 주쌤의 바리스타 고부 신호등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내일장 공략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종목 상담 신호등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문자 상담이 먼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8407님께서 제로투세븐을 보유 중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로투세븐은 오늘 같이 갔어야 됐죠. 중국 소비 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가 좀 오늘 올랐거든요.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뭔가 이 말 많고 탈 많았고, 재료도 상당히 기대는 갔었지만 이 말 많고 탈 많은 걸 뭔가 제자리를 가기 마련이거든요. 아직까지 이 마지막 쪽에서 중국 쪽에서 유아용품 쪽의 확산 자체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8407님의 매수가를 빨간색으로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00원이시거든요. 요 정도 구조입니다. 1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자, 그런데 신호등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위로 가도 시원찮을 이 모양에서 안에 캔들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우상향을 그리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녹색등 안쪽으로 바깥에 있던 캔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매도 의견인데 뚫어내지를 못합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정확히 중요한 자리에서 올라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매도 시그널 잔지를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자, 빨간 등이 이제 상장 이후에 만들어지고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지금 앞으로 당기지 않고 있어서 빨간 등이 살짝 밑에 있는데요. 자, 이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빨간 등의 로직상으로 되어 있는 11,800원을 종가상 무조건 수익이 나시려면 홀딩이 돼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장중에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나와도 되지만 반드시 지지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소형주 쪽에 간다 하더라도 중국 소비재 쪽으로 가긴
어렵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자리 12,200원에서 12,400원의 신호등 녹색등을 이렇게 올라타는 포지션에서 저항을 맞는다라면 일단 빠져나오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 그러면 쌤 제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좀 더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전 금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200원에서 12,400원 밴드로 올라탄다. 캔들의 모양은 이런 겁니다. 양봉이 이렇게 올라탄다면 이때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뭔가 꼭 저의 그 고모님과 이모님 같은 목소리에 되게 밝은 목소리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종목 명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네. 제발 저점에서 잡으셔서 지금 방금 목소리만큼 웃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요? 예. 저기, 2번을 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64,000원에 샀고요. 네. 하나는 76,000원이에요. 76,000원. 그러면 대략 평단가가 66,000원대 부근이 되시겠네요. 예. 네. 비중은요? 네네. 20%고요. 네. 이제 샀는데 그냥 86,000원까지 갔었어요. 네네. 갔는데 지금 이제 또 밑에 또 조정받고 오늘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86,000원대 갈 때 안 파신 거죠? 안 팔았어요. 왜 안 파셨어요? 제가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거는 조금 갖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역발상 측면으로 생각을 하셨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는 저가에 매수를 해서 좀 더 예. 시장의 바이오 쪽의 테마가 다가오니까 사셨다라는 예. 거죠. 예. 옆에 계시면 제가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아유. 멋쟁이. 자, 신호등에서도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시청자분 저랑 이제 전화 끊으시고요.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요. 일단 시장의 흐름은 잘 짚으셨어요. 바로 바리스탁에서 잡는 것도 이런 관점이거든요. 한번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예.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요, 이 방송을 들으면 힘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전화 끊으시고 한번 마지막 들어주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메디포스트 하면요. 사실 정치적인 테마 색깔도 상당히 많았죠. 말도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월봉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월봉상의 모습을 보면요. 대략 25,000원 스타트했던 종목이 25만 원, 10배가 터졌다라는 거겠죠. 이때 뭐 때문에 터진 시청자분 다 아시죠? 숨어있는 거 모르시면 안 되실 겁니다. 바로 이때 뭐 때문에 터졌죠?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터졌다라는 거죠. 기업의 가치적 분석상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탕생시키는 제네릭과 이제 바이오시밀 쪽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적정 주가는 대략적으로 8만 원에서부터 12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오버랩이 걸렸답니다. 생유베리 감소죠. 그리고 바로 유상증자 때렸죠. 당연히 기업에선 때려야 될 위치입니다. 오버랩이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닥권은 기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그렇습니다. 메디포스트 기업의 오너의 마인드나 이런 관점으로서는 제가 솔직하게 조금 더 세지면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저가에 잘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어요. 왜? 희망은 희망으로 가져가야 되고 수익을 극대화내야 된다는 거겠죠. 현재 관점에서 역발적인 측면에서 정말 잘 잡으셨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고 나서 현재 캔들에서 뭐라 그랬죠? 녹색등 바깥에 있던 주가의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훼손을 하지 않고 올라가는데 앞에서 주황색 등에 뭔가 저항대가 걸려야 되는 날 뚫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저는 글쎄요. 거래량 페이크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봉 거래량과 양봉 거래량 부분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누군가가 우리들 표현을 이겁니다. 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수반되면 누군가가 아이고 생일베리 감사 돈을 쏴줬다라는 거죠. 이 주가에. 그리고 나면서 신호등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정상을 쳐서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지금 요 목표가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지 못해서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조정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요. 사실 메디포스트의 지금 현재 사업령이란다라면
주가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적정 주가를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좀 기대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만약 종가상 부분의 최대 수익을 그때 안에 표시했다면 오늘의 저가 부근인 77,000원, 종가상 77,000원이 깨지는지만 보세요. 자, 깨지게 되면 신호등상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최소 7만원대 초반까지 지금의 이익 실현 구간에서 좀 더 10% 정도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의 매수 타이밍을 잘 노리셨고 타이밍상으로 아주 좋았기 때문에 7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홀딩 부분이겠고요. 그때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신호등의 녹색등이 어느 가격인가요?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고점을 이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곧 요게 정상치상으로 만약 끌고 가신다라면 요 신호등의 로직이 요렇게 이제 나란히가 걸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빨간 등마저 들어올린다라는 것은 더 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중기적 관점이시라면 7만 원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해서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 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나는 단기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신다면 77,000원 이탈 여부 종가상 보시는데 저라면 저는 7만 원 조금 감소하더라도 10% 더 빠지더라도 더 보유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바닥 너무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란히 걸리면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 부분 신호등의 로직상 요 윗꼬리의 부담은 왠지 딱 아시죠? 신호등을 빼고 봐도 캔들의 싸움이 붙은 겁니다. 바로 이 고점의 압박 카드가 나온 건 이때의 물려 죽은 물량들 그리고 여기서 해물진 물량들이겠죠. 단순하게 신호등이 없었다라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지지력을 보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의 테마가 불었기 때문에 자 개코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미 신호등의 로직상 깨지기 시작했죠. 캔들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깨지면서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 척하다가 죽으면서 그대로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을 때 신호등이 잡는 법은 바로 캔들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요 앞에다 잡았으면 단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봤을 때 자 단기로 가도 좋고 중기로 갔을 때 간다 숑 수익 극대화 내려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더 보유하는 의견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부분에 77,000원 종가상 깨지 않으면 강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문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0524님께서 네오위즈 홀딩스를 저에게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매수가 13,484원 정도니까 한 14,500원 정도 잡으면 되겠고요. 비중 20%가 들어오셨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뭔가 갈 듯 말 듯 한가 재료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뭔가 못 가죠. 갈 듯 못 가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 네오위즈의 흐름이 뭐냐면요. 웹젠이랑 같아요. 내용은 되게 무궁무진하고 재료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주가가 못 가요. 그쵸?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연 꿈을 살 것이냐 아니면 기회비용을 노릴 것이냐는 기로에 놓였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관점 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가가 상당히 높죠. 13,000 요 정도 500원 정도 잡히는데 자 신호등에만 보더라도 여기서 돌아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빨간 등에 닿으면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팔고 나니까 쏟아졌네요. 다시 들어왔지만 힘듭니다. 이제 돌릴까 말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전략 정확히 잡아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기준까지 이것이 1,450원의 종가를 지지한다면 보유 의견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서 신호등이 바뀝니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를 알고 있겠죠. 웃으실 거란 생각이 드니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만만치 않습니다. 캔들의 저항이 하나, 둘, 세 개의 저항대가 걸립니다. 즉 11,200원, 11,800원, 12,400원의 매물이 지금 소화가 되어야지 가기 때문에 일단은 1,450원에 대한 목요일까지 종가를 지켜준다라면 단기적인 승부는 좀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긴 하지만요. 이게 웹잔과 똑같아요. 웹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면 웹젠도 네이버하고 같이 하면서 상당히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오지홀딩스나 웹젠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와 실적 추이를 상당히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충분히 우상향 갈 수 있는데 얘도 어떻게 됩니까? 해물 딱 쥐고 있죠. 그렇죠? 갈듯 하다가 캔들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쉬어가야 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웹젠 같은 경우 보여 계시면 돼요. 좀 아쉽지만 일단 내려왔다 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내려왔다 간다면 이 정도 하나, 두 개 최대로 내려온다면 대략적으로 신호등 7,320원을 이탈하게 되면 종가상 바로 다 포트에서 제외하는 관점이지만 제가 웹젠 같은 경우도 가지고 가보자. 분명히 기업의 가치에 진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웹젠과 그는 절대 다수의 모든 시청자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에서 샘플러스를 통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신다면 중기적 안목이라면 분명히 빵끝 웃으실 수 있는 종목의 두 종목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일단 또 전화 상담 하나를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제가 벌써 기운을 계속 받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대우조선해양이요.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네. 좋았었는데, 그래요. 매수가는요? 34,400원에 30%입니다. 비중 30%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글쎄, 올라가다가 이제 어제, 지난번 하한가.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네. 좀 빠졌는데요. 네. 그래서 더 가야 될지, 그냥 팔아야 될지, 네. 궁금해서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 주쌤을 믿고 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결론 먼저 드릴 건데요. 네. 자, 일단 저라면 우리 시청자분 34,400원에 추격을 잡으셨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관점 보자. 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기술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좀 보시고 신호등의 매력을 잡아드리고 꼭 메모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주쌤이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해갖고 또 다 전화하시면 혼나셔요. 아시죠? 네. 저랑 같이 일단 차익 실현 한번 챙겨보자고요. 네. 네, 전화 끊으시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무지하게 무거웠던 현대중공업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근데 오늘 전화 상담하신 분들을 보면요. 진짜 그래요. 그냥 안고 싶어요. 넌 진짜 추격 매수 자리도 너무 매력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신호를 보겠습니다. 뭔가 주도주는 이렇게 우리가 추격을 따라잡을 때도 잡을 수밖에 없는 위치죠. 자, 34,40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현재의 매수가 뭔데요? 이날 아마 어쩌면 이날 조금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하한가. 예. 이 하한가예요. 저 주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하한가에 무조건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정기술 저도 물릴 생각하고 하한가에 잡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뭘까요? 시장을 읽어내고 매매 트렌드를 잡는 방법이에요. 신호등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신기하게 지지력이 나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부분에는 34,400원 상당히 매력에 저희는 주쌤에게 지금 칭찬을 받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의 종목 상담이거든요. 관점이 오는데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왔어요. 자, 오늘 제가 요거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재 기준에 녹색등 안으로 캔들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일이라도 만약 종가의 위치에도 오늘 억지로 조금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내일 이제 양봉 출발되면서 캔들 자체가 들어오면서 37,200원대를 올라타면 네. 자, 정해둘게요. 가격으로 37,200원을 시장 시초에서 올라타기 시작하면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내려온다라면 오늘 저가 부근이거든요. 오늘 저가보다 조금 위인 36,800원 정도가 돼요. 거기가 장중에 깨지는 것을 견디실 수 있는 견디되 종가상 깨지면 일단 다 이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나서 왠지 여기 잡아드릴게요. 여기 나왔죠? 예. 신호등에서 어떻게 돼요? 매수하셨던, 추격 매수했던 자리에 재매수 자리가 하나 나오죠. 빨간 등. 뭐예요? 내려오는 자리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빨간 악셀레이터를 밟는다는 거 내려오던 추세를 쉬겠다라고 하면 돌릴 수도 있다는 자리라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부분인데요. 자, 여기를요.
이거 하나 잡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그 화학주들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 부담스러운데 얘 어떻게 됐나 보세요. 화학주잖아요.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 어디요? 오늘 거를 캔들을 빼고 계산해 보면 올라타 있다가 에너지가 상당히 응집되어 있다가 이거 하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주도에서 올라왔던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일봉상 이 모양입니다. 여기의 모양이 똑 부러지면서 거래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갈 준비는 어찌됐건 빨간 등에 브레이크 여부를 달았다라는 거죠. 내일 중요하죠.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삼성중공 모두 다 에너지가 응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7,200원 시가에 올라타면 홀딩이지만 만약에 이탈 시작이 되면 36,800원 종가 이탈할 경우 전량 이익 실현하고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에서 재매수로 한번 잡아보자. 자신 있게. 일단 중공업과 조선기자재 쪽 상당히 하반기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저 주쌤이 말씀드렸던 AS 점검 시간인데요. 일단 포트폴리오 확인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포트폴리오 보이시죠?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설정이 되고 나서 도달한 뒤에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지금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저희가 손절가를 이익 실현 가격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이제 영업무역 대박 났죠. ITX 시큐리티 역시도 선취를 하고 나서 안전하게 매매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매수가 자체를 뚫어냈습니다. 목표가를. 그래서 자, 현재 보면은요. 영업무역이 오늘 급등까지 나오면 11%의 수익률 베스트 5가 되겠고요. ITX 시큐리티, 이라이콤, 라운시큐어가 현재 수익률이 들어옵니다. 자, LMS가 아쉽게 지금 손실 구간에 좀 들어와 있지만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골프존 영업무역과 같이 선침의 관점을 봤지만 아직 해물딱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밴드 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좀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기사 속 우주전쟁 관련주를 오픈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별주된 한양ENG와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관점 측면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한국항공우주와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밴드는 한국항공우주는요. 25,400원의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하겠고요. 1차 목표가 27,200원, 손절가 25,400원이고요. 대한항공 33,900원의 매수밴드, 1차 목표 36,400원, 손절가 32,100원인데요. 잠시 신호등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자체인 경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지력이 나오면서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위치니까 조금 더 빠지는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신호등이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 빨간 등에서 목표가를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화되면서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지지력의 눌림목 잡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자라고 해서 녹색 등을 올라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신호등 그리고 신문 기사 속 스크랩 일상 속에서 또는 정책 속에서 종목을 먼저 선취로 잡고 싶으신 분들 노크하시면 됩니다. 전 샘플러스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월요일의 남자 주쌤의 바리스타 고브 신호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칭찬해 주시는 건 저를 춤추게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주쌤의 대박 플러스 시즌2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뒤 주식 승천 9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